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전후 처음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가기에서 결정됐습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선언하면서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온 일본의 방위 정책은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잠시 후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 일본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행사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일본은 5년간 방위비로 43조 엔, 약 410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전체 군사력 면에서도 인도에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능력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 육해공을 포함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방위력 강화에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되면 주변 국가들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또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은 개정된 안보 문서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은 이번 안보 문서에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일본이 가장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중국인데요. 안보 문서에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나라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규정하고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했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서 일본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인상도 추진 중인 만큼 일본 국민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요.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방위력의 획기적 강화를 앞세우면서도 평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지역 안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